안녕하십니까. 신인경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오늘은 화나는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화나는 이야기입니다. 천안함 폭침을 잊자고? 이게 국방장관이 할 소리입니까? 국방장관이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그런 내용인데요. 한번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제 신년기획을 해가지고 KBS 신년기획 한반도의 미래를 묻다라는 그 신년 특집 프로를 했는데 토론 프로였어요. 거기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 그리고 이제 정경두 국방부 장관, 통일부 장관, 조명균 이렇게 해서 3명의 외교 안보 통일 분야의 장관을 출연시켜서 이제 그 특집 방송을 했습니다. 토론회를 했어요. 장관을 3명이나 출연시키는 거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 그만큼 정부에서 그 남북 관계에 어떤 그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정경두 장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과거의 그런 부분, 그게 바로 이제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이야기죠. 과거의 그런 부분에 대해 분명히 우리도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일부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미래를 위해서 나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 생각이 공존하는데 민감한 부분이다. 과거에 머무르지 말고 앞으로 나가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로 인해서 남북관계 개선, 오이사 조치의 어떤 그 시발점이 됐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오이사 조치가 해결이 되어야 개성공단 그리고 금강산 관광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을 할 수가 있죠. 물론 미국의 또 유엔의 대북 제재가 해제가 되어야 되지만 우리 국내적으로는 오이사 조치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오이사 조치 해결 부분에 대해서 왜 국방부 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하냐 이겁니다. 국방부 장관이 천안함 폭침을 통해서 자기는 공군 출신이지만 아무튼 이 자기의 부하들인 이 해군 장병 46명이 수장을 당했습니다. 연평도 포격 도발을 통해서 또 자기 해병대지만 어쨌든 자기의 부하가 2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2명이 부대에 일을 하러 왔다가 또 죽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잊자고 이야기를 하는 이 사람이 과연 국방부 장관이냐? 저는 경악을 금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머무르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국방부의 이 이중적인 행태가 얼마나 가증스럽냐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지난번에 채널A 출연 정지를 당했다라고 했던 것이 바로 이 내용 아니겠습니까? 국방부가 북한을 적대적으로 하지 않고 지금 그 적대의 칼날을 일본 쪽으로 계속 돌리고 있다. 교육을, 정훈 교육을 그런 식으로 시행을 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로 인해서 제가 방송 출연 정지를 당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지난번에 동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렸죠. 지금 올해 여러분 지금 올해 그 2019년 시작한 지 며칠 안 되지만 굉장히 많이 들어보신 단어가 있을 겁니다. 바로 3.1 독립운동 100주년 그리고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일반 정부 차원에서 하면 됩니다. 국방부는 국방 관련해서 튼튼하게 현행 업무에 종사하고 하면 되는 것이지, 국방부가 나서서 국방부가 국정 홍보처입니까? 국방부 홈페이지에 가면 잊지 말자 항일투쟁 이러한 컨텐츠들이 흘러 넘쳐납니다. 흘러 넘쳐나요. 신흥무관학교를 굉장히 성역화하고 있는데, 국방부 지금 그 홈페이지에 가면 신흥무관학교 물론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항일투쟁을 했고 다 존중받아 마땅하죠. 그런데 그 신흥무관학교 출신의 절대 다수가 해방 후에 월북했습니다. 월북해서 그들이 바로 인민군의 군관이 돼서 인민군 장성, 군관, 장령이 돼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침략했습니다. 그러한 과거도 있다라는 것도 같이 알려야 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신흥무관학교, 오직 신흥무관학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육군사관학교는 완전히 적폐로 몰아가고 있죠.
육군사관학교 적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국방부가 벌이고 있는 일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서 항일투쟁은 이렇게 잊지 말자라고 하면서 미래를 위해서 천안함 폭침, 지금 보십시오. 저는 이 평택의 해군 이함대에 있는 이 잘려진 천안함의 이 선체를 여러 번 봤는데, 볼 때마다 저는 가슴이 미어지고 눈물이 그렁그렁합니다.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릅니다. 이렇게 수장을 당하면서 우리의 병사들, 수병들, 그 칠흑 같은 차가운 바다 속에 들어가면서 숨이 안 쉬어질 때의 그 고통이 어땠을까 생각하면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미래를 위해서 이해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사람이 과연 국방부 장관이라는 것이, 이게 대한민국이 올바른 나라입니까? 지난 정권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대요. 헬조선, 헬조선. 이거야말로 헬조선, 헬대한민국. 이거 헬까지도 못 가는 정말 어떤 단어를 갖다 붙이기조차도 민망한 그런 엄청난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지금 좀 흥분해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북한이 그동안 우리에게 도발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을 제가 연도별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1950년대 6.25 전쟁을 발발을 시켰죠. 수백만 명이 죽거나 다치고 지금도 이산가족, 그리고 끊어진 소식, 실종자, 이렇게 해서 불행을 당하고 있죠. 지리산 유역에, 지리산이 엄청난 큰 산이기 때문에 그 일원에서 빨치산 활동을 했습니다. 1946년도부터 54년에 걸쳐서 빨치산 활동을 했죠. 많은 양민들이 죽었습니다. 1960년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1 사태, 청와대를 기습했죠. 1968년입니다. 또 1968년도에 울진 삼척지구 무장공비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승복 어린이,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지금 강원도 일원에 이승복 어린이의 그 동상이 세워져 있는 초등학교, 동상 철거하느라고 지금 분주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일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 공산주의에 맞서서 항거하는 그 어떤 정신을 없애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나라입니까, 이게? 그 울진 삼척 무장공비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민간인 23명, 그리고 군인과 경찰관 38명이 죽었습니다. 토탈 61명의 대한민국 국민이 사망을 했습니다. 1970년 해경 863 경비함 격침 사건이 있었습니다. 1974년이죠. 바로 속초위의 거진 앞바다에서 오징어잡이 어선을 보호하고 있던 우리 해경 863 경비함을 북한 그 해군들이 에워싸서 포격을 해서 격침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징어잡이 어선 하나도 같이 격침시켰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해경 경비함과 어선 다 합해서 8명의 우리 대한민국 군과 경찰과 민간인이 8명이 사망했습니다.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잘 아시죠? 미국의 보니파트 중위를 비롯해서 많은 미군들이 몇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전쟁이 날 뻔했죠. 1980년대는 1983년 아웅산 폭탄 테러 사건이 있었죠. 우리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한 것이 이거 다는 아니죠. 바로 1.21 사태도 있었고, 또 1970년대 유경수 여사 그 피살 사건도 있었죠. 아웅산 폭탄 테러 사건, 그리고 대한항공 858편 폭파 사건, 바로 김현희가 대한항공을 폭파시켰죠. 그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 115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자행해 온 것들이 바로 북한입니다. 그리고 1990년대 강릉 무장공비 사건이 있었습니다. 1996년이죠. 김영삼 대통령 때였는데, 이때 어마어마한 인원이 동원돼서 그 무장공비들을 찾아 나섰죠. 이때 17명이 사망했습니다. 지금 같으면 정말 경천동지할 그런 사건이 생겼겠는데, 20년 전만 해도 그냥
17명 사망하고 그것으로 묻어졌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 제1차 연평해전이 있었죠. 2000년대 들어와서 제2차 연평해전 그리고 대청해전이 연이어서 있었습니다. 특히 2002년의 제2차 연평해전은 우리가 월드컵, 한일 월드컵 개최라는 정말 이 국가적인 또 세계적인 축제를 벌이고 있는 그 와중에 바로 우리가 터키와 한국과 터키가 대구에서 월드컵 3, 4위전을 하는 그날이었습니다. 6월 29일이었죠. 그날 북한이 우리 경비정 참수리 357을 선제 공격해서 격침시켜버렸습니다. 영화도 보셨죠? 그리고 이제 2000년대 바로 오이사 조치의 시발점이 된 박광자 씨, 금강산에 관광하러 갔던 박광자 씨 피살 사건, 저격을 했습니다. 피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0년도에 역시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으로 인해서 46명의 우리 장병과 또 그 시신을 수습하던 한주호 준이 해서 47명이 사망했습니다. 연평도 포격도발 2010년 그해 11월이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연평도의 가옥들 잿더미가 되면서 그 연평도의 해병 연평부대 2명의 장병들 사망했죠. 그리고 그 내부에서 연평부대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또 2명의 민간인 인부들이 사망했습니다. 그렇게 북한은 정전협정 위반을 40만 회 이상을 했습니다. 대남 도발을 3,000회 이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한결같이 우리는 잘못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천안함 연평도 포격 도발의 주역이었던 김영철이 방북했을 때 우리 정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그리고 극진하게 환대했습니다. 그때도 국민들은 분노를 했지만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참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방부 장관이 잊자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큰 이슈가 되지 못하고 지나간다. 이거는 우리 국민이 문제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가만 놔둡니까? 김정은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과?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천안함 폭침 남조선 니놈들 국정원이 꾸민 거 아니야? 연평도 포격도발 웃기지 마. 그거 우리 해역으로 우리 서해 경비선으로 경비계선으로 너희 놈들이 포탄 쏘니까 내가 참지 못하고 우리 영역으로 포탄 쏘니까 내가 대응 사격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김정은이고 북한입니다. 거기에 동조를 해주자고요? 우리 국방부 장관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에 대해서 왜 지금 세상이 이렇게 조용합니까? 국방부 장관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이 김정은의 국방부 장관입니까? 인민무력부장의 차관복급 정도 되는 사람입니까? 인민무력부장도 안 되겠죠? 무슨 인민무력부장 따까리입니까 지금? 세계는 선진국도 있고 선진국은 아니지만 군사 강국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선진국이 되고 어떻게 해서 세계 최강대국이 되고 경제력은 좀 약하지만 군사적으로 세계 최강의 능력을 가지면서 또 대우를 받고 있는 나라들, 어떤 나라들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왜 그렇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사한 미군 장병들이 본국으로 유해가 들어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심야에 군 공항으로 가서 그 유해가 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정중하게 거수 경례로서 맞이하고 있습니다. 왜? 군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나의 부하가 우리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전사를 했는데 내가 그들을 따뜻하게 또 예의를 갖춰서 예우를 해야지. 이게 그로 인해서 우리 또 국민이 우리 군인들이 다시 우리 국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명예심이 있는 겁니다. 여기 우리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입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입니다. 전사자 묘역에 가서 참배를 합니다. 그런데 사진은 이렇지만 이 사진 직전에 비서가 와서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우산을 씌워줍니다.
그런데 푸틴 대통령이 우산을 치웁니다. 이들이 전사하는 그 순간은 내가 지금 비를 맞고 있는 이 순간보다 훨씬 더 처절했다. 그런데 내가 비 맞는 게 뭐라고 내가 지금 비를 피하겠느냐. 그 우산을 치웠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세계 최강대국이 됐고 경제적으로는 좀 약하지만 군사적으로 또 세계 최강대국으로서 인정받으면서 나머지 외교적으로도 인정받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정경도 국방부 장관 천안함 사고 문제, 이제 어제 그 KBS 신년기획 내용이 오늘 이제 보도가 뜨고 있는 겁니다. 과거 머물지 말고 앞으로 가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제 이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죠.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담을 더 이상 거론하지 말자. 왜? 남북관계 개선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지 않느냐라는 걸 왜 국방부 장관이 이야기합니까? 국방부 장관은 이런 것에 전혀 초월하고 오직 우리 군과 안보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더 앞에서 던져야죠.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 안 보셨습니까? 대통령과 결별합니다. 동맹을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된다 라고는 사표 던져버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편지 보셨죠? 마지막 편지. 그게 바로 국방부 장관이 할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대통령 시책에 따르기 위해서, 정부 시책에 따르기 위해서 그동안 자신이 쌓아왔던 32년, 40년 가까운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한 방에 지금 버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도 이런 마음 자세였는지도 모릅니다. 전 거기까지 모르니까요. 지금 보면 그랬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과연 이분이 올바른 군인이었는가? 라는 것에 의문점을, 물음표를 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어이없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비난하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도 이 말은 안 했습니다. 이 선은 넘지 않았습니다. 정경도 국방부 장관 한 방에 넘어버리네요. 이분이 경남 진주 출신이신데 제가 같이 경남 출신이라는 게 정말 우리 경남에 어떻게 이런 분이 있을 수 있냐 치욕스럽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후보자 때 이야기입니다. 천안함 폭침 사건 자체가 새누리당 정권의 안보 무능의 산물입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천안함 폭침과 같은 이 불행한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만은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마음 한뜻으로 잊지 말아야 될 그런 교훈과 사건으로 우리 마음속에 용서하지는 않되, 그러나 북한과의 현실적인 어떤 교류를 위해서 마음속 한구석에 억누르고 있는 이 정도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과거 머물지 말고 용서하자, 잊어버리자. 이거는 국가를 이끌고 가는 군 통수권자 그리고 현재 국방 최고 수장으로서는 자세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인정받는 중견 강소국으로 또는 강대국으로 발전하고 현재 강소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런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군인들의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여러 방면에서 희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절대 잊지 않고 기리고 보답하고 그것을 저지르는 상대에게는 반드시 보복하는 그런 국가가 됐을 때 국민들이 기꺼이 군 복무를 위해서 의무를 다하고 혹시나 유사시에 몸을 던져서 국가를 보위하는 데 앞장서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위정자들이 이런 자세를 보여서는 그게 되겠습니까? 부디 저는 정경도 장관 같은 분이 대한민국 국군의 최고 수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만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려오십시오. 거기 계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군이 너무 불쌍합니다. 제 아들도 군인인데 불쌍합니다. 내려오세요. 자, 국민의 희생을 외면하는 자, 국방수장으로서 자격이 있나? 자격 없죠. 정경도 장관님, 이제 장관
뭐 몇 개월 하셨고 또 군 인사 장성 인사도 한번 해보셨고 다 하니까 해보실 만큼 해보셨습니다. 이제 그만 내려오세요. 거기 계셔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군대, 우리 대한민국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스스로 그만두고 내려오셔야 그래도 그나마 앞으로 성우회도 가시고 주변에 사관학교 동기들하고 운동도 하시면서 여생 보낼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 오래 계시면은 아마 동료들하고 체력단련장 구경도 못 하실 것 같습니다. 빨리 내려오십시오.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 오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